안녕하세요. 365 바로경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사건입니다. 사건 용인 기영구 신갈동에 있는 양인마을 신안 인스빌 아파트거든요. 요거 전용이 18평입니다. 33평 아니에요. 24평 아파트입니다. 24평이고 실평수가 18평입니다. 요 사건이 2023 타경에 88,841번 사건입니다. 요 4층 물건이고요. 2023년도 12월 22일 날 임의경매, 그러니까 2024년도 1월 달에 감정평가 등급이 4억 7,800이었어요. 근데 1차에서 한 분이 152%에 7억 3천에 응찰을 했다가 결국 보증금 몰수당했습니다. 몰수당하고 이번에 재경매 건이라서 입찰 보증금 최저가 20%인 6,692만원 입찰 준비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참 이런 황당한 실수를 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내가 볼 때 이거 30평대로 착각하신 것 같아요. 위치는 참 괜찮은 데거든요. 나름대로. 자, 이번에 어떤 실수를 했는지, 왜 제가 30평대로 착각했다고 말씀드리는지 그냥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갈게요. 이분께서, 그러니까 이게 아차 하는 순간 여러분 실수한다니까요. 입찰표 쓰고 할 때도 나름대로 있잖아요. 항상 숫자 쓸 때 항상 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응찰 가격이 7억 8천이다 그러면은 앞자리 있죠. 7억 7, 제일 큰 숫자부터 먼저 쓰고 작은 숫자로 내려갑니다. 밑에서 내려가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7억이 아니라 70억 돼 버립니다. 이제 입찰을 쓸 때 조심해야 되는데, 자, 이 보십시오. 제국감에서 신고인이 낙찰을 받고 열람복사 신청하고 그 다음날 바로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이 이제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안 봐서는 모르겠지만, 이거 자기가 순간 실수했다 이런 거는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집니다. 불허가 신청 사유가 한 6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증금 몰수당 있잖아요. 이거 받아내려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다른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이분께서 30평대로 착각하지 않으셨나.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가 한번 유찰되고 최저가 3억 3,400으로 진행을 하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위치가 괜찮다 그랬죠. 일단 사진 한번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4층 물건이고요. 312동 4층 물건입니다. 312동 4층 401호에 여기 401호 뒷모습이네요. 예. 자, 예. 앞모습 1, 2, 3, 4, 4층. 겨울에 찍었다, 그죠? 나무보다 조금 낫다, 그죠? 나무가, 너무 많이 자랐네요. 401호, 예. 자, 여기 신갈 JC, 그죠? 신갈 JC. 조금 더 큰 확대 도면을 보면은, 여기 신갈역입니다. 수인 분당성내. 신갈역이면서 도보로 약 한 7분 거리면 돼요. 한 7분 거리면 되면서 단지에 바로 초중고가 다 있습니다. 지하철역, 초중고가 다 있는 신갈 JC. 용인 풍덕천이나 수지구청 있는 그쪽보다는 아래쪽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사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러면서도 아래로는 좀 더 내려가면 이제 동탄이 되는 거고요. 수원 가기 전에 신갈 이쪽 그래도 수인분당선이 있으면서 지하철 가깝고 초중고 학교가 있어가지고 나름 지학자녀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직장이 수원이나 용인이 일대 밑으로 동탄이나 저런 오산 쪽에 있는 분들은 사실 이런 쪽에 굳이 비싼 풍덕천이나 죽전 쪽으로 안 올라오셔도 되죠. 이런 쪽에 거주하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자, 여기까지 온 김에 그냥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고 갈게요. 요거는 저걸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다. 자, 이분이 보증금 미납한 이유가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보증금 몰수당한 이유가 지금 보면은 여기 임차인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2018년도에 있어요. 있는데 건재당 건보다 앞서요. 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지금 총 5억 5천, 청구 금액이니까 그날 6억 정도가 6억 이상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임의경매를 넣었는데 이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이 나갔을 때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이 임차인이 정상적인 임차인을 했었으면 은행에서 이만큼 돈을 빌려줬겠습니까? 아무리 저축은행이 나름대로 금융을 만지는 업체인데 이런 실수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 낙찰자 입찰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준비는 해야 돼요.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이거 보면은 이제 대학령이 임차인이 있다. 근데 확정일자도 없고 금액도 안 나와 있고 배당 요구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 사실은 대학령이는 임차인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고야 이 물건은 이제 무수분 물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근데 2024년 9월 10일 날 신청 채권자 저축은행으로부터 여기 있는 임차인 김모 씨는 소유자와 친구 관계라고 기재하고 무상거주 확약서가 법원에다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2024년도 10월 달에 채권자 변경, 환급 신청, 보증서 명목으로 들어갔네요. 보증서 명목으로 해가지고 무상거주 확약서를 법원에다 제출을 한 거예요. 제출하니까 중요사항의 변동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는 요거를 특별매각 조건으로 넣어놓은 거죠. 비고란에다가 2024년 9월 10일 날 신청 채권자로부터 친구관계라고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되었습니다라고 응찰하시는 분께서 잘 준비를 하세요라고 여러분 경고문구를 띄워준 겁니다. 띄워준 거고 이게 이제 근데 이분은 어떻든 또 비고란에 하나 더 있는 게 재매각입니다. 특별매각 조건에 보증금, 매수신청 보증금 최저매각 가격의 20%로 하는 재매각건입니다.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기재를 해놨어요. 그럼 무상거주 확약서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죠? 이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대학령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무상거주에 대한 확약서 채권자가 제출한 겁니다. 이 채권자가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거예요. 근데 이게 100% 맹시만 해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고 응찰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확약서가 사실이라는 것 전제하에 간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죠? 대항력이 없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 물건을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상임차 확약서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다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자체는 뭐 어차피 뭐 명확한 서류라고 증기 보이니까 그 자체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이지는 않아졌을 거고 다른 이유로 가지고 불허가를 신청했지만 불허가가 안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30평대라 착각하신 것 같아요. 30평대라도 과연 7억 3천대 이상의 가격으로 갈까? 참 묘하다 그죠? 그럼 시세하고 보면 되죠 뭐. 제가 이거 네이버 부동산에서 시세하고 이렇게 나름 보니까요 24평형 아파트가 지도부터 좀 보고 갑시다. 지도를 한 번 더 보고 가는 게 맞아요. 예, 부동산은 뭐든 말해도 입지거든요 여러분. 이 입지에 대한 부분이 그리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수인분당선 신갈역 위에가 수인분당선 보정역 그죠? 보정역 다음에 신갈 그리고 기흥 이렇게 해서 수원 쪽으로 해가지고 삥 도는 거예요 이게 수원 영동 쪽으로 해가지고 삥 도는 거거든요. 이 그래도 뭐 강남 쪽으로 진입하는 수인 분당선이니까 그죠? 분당을 관통해가지고 이게 저 수서 쪽으로 해가 올라오고 그런다고 해요. 강남 쪽으로 오는 대로. 그리고 이 단지 내에 초, 중, 고등학교도 다 있어요. 지하철역 뭐 도보 뭐 7분도 안 걸리겠다. 뭐 빨리 그럼 5분도 5분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물건 위치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은 물건에 312동 요 동도 앞쪽동이에요. 여기에 4,401호 물건이거든요. 위치가 너무 괜찮잖아요. 그래서 시세를 보니까 312동 면적이 83, 뭐 A, B 똑같습니다. 뭐 A, B 똑같은 물건인데 B타입이고 호가 나와 있는 게 5억 4천 11층이 지금 5억 4천에 나와 있어요. 실거래를 보니까 이 B타입을 해서 실거래를 보니까 4억 초반이었다. 4억 초반. 4억 초반에서 청 좋은 거는 뭐 5억까지 갔는데 24평이에요, 여러분. 24평이요. 4억 5천 전후가 시세입니다. 시세. 이 또 물건이 또 4층이잖아요. 그죠? 4층 물건이니까 2025년도에 1층이 4억 2천에 거래가 되었네요. 그럼 이분 응찰할 때 당시에도 가격대가 4억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4억 5천 전후였다고 해요. 4억 5천 전후에 좀 낮은 층, 4층이라는 부분을 감안하고 한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변동사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24평형 아파트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큰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수요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4억 5천 전후가 시세다. 하청이라서 4억 5천 조금 아래 언더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러면은 4억 5천 언더가 가격이 맞는 거니까 그 아래점을 기점으로 잡아가지고 응찰가를 잡아서서 해야 되고 확인해야 될 거는 이 확약서에 대한 부분 그래도 여러분 무상거주 확약서 그래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 없는 경매가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은요,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차 하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제가 서초동 법무법인 혜성의 부동산 경매 사무장입니다. 저는 부동산 23년, 경매 마징을 16년, 17년을 하고 있는 사무장이고요.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자산을 지키고 늘리기를 합니다. 깡통전세 되신 분들, 그리고 개인 회생 파산하시는 분들 집행 정지하고 자기 집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일정 금액 이하의 아파트는요. 불허가 신청 떨어뜨려서 보증금 회수하는데 지금 저분 같은 경우는 보증금 몰수당했죠. 그죠? 이러한 거를 법률적인 부분과 경험적인 부분을 잘 동원해서 잘하면 몰수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4천 몇백만 원 돌려받는 겁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단기 매매 사업자, 매매 사업자로 해서 1년에 한 2.5회 정도 돌리면 그래도 뭐 대기업 뭐 대리과장 정도의 연봉은 나옵니다. 그리고 NPL로 우선지위를 확보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입찰 명도에 대한 포괄 수임도 다 합니다. 포괄 수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비용이 왜 그리 비싸요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께서는 직접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 실버 형은 한 달에 5,000원입니다. 제가 멤버십 운영하거든요. 유튜브. 이건 이제 단기 매매 사업자 할 수 있는 단타 치기에 좋은 매물들이 있죠. 그런 물건들을 제가 영상 올려드립니다. 사실 이런 물건 같은 경우도 저렴하게 낙찰 잘 받으면 단타 치기 좋거든요. 지하철역 가깝죠? 그리고 초중고 단지에 다 있죠. 이런 물건들을 정상적으로 좀 저렴하게 잘 받으면 단기 매매하기도 사실 좀 괜찮은 물건들이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골드 회원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학원 가셔가지고 배우셔가지고 입찰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신 분들은 근데 막상 또 자기 돈 듣고 하려 그러면 불안하다니까요. 지금 이분 보세요. 아차 하는 순간 보증금 몰수 당해버렸지 않습니까? 돈 아끼려 그러다가 4,780만 원 날라 묻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자기가 자기 돈 넣고 가려 그러면 불안하다니까요. 이제 그런 분들 직접적으로 이제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경매 물건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사건 번호 문자 보내주시든 전화하시면 제가 직접 보고 이런 물건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무상거주 확인서 제출됐다고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유선으로 컨설팅을 다 해드립니다. 해드리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래가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명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명도하는 일련의 과정 절차 쫙 제가 유선상으로 다 알려드린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완전 한두 번만 하면 이제 본인들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굳이 비싼 학원비 들이고 시간 많이 뺏겨가면서 하지 말고 이 멤버십을 잘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전화를 주실 때는요, 가입했던 아이디를 말씀해 주셔야 제가 저장을 해놓고 저도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야 원활합니다. 영상이 만족되시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365 바르경매가 신뢰가 가시면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 가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더보기로 들어가시면 회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료 등 기타 자산 지키기 늘리기에 대한 이런 상담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물건 확인서 확인하고 다시 보증금 몰수당하는 일 없도록 잘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